꾸준한 약물 복용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증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 원장 정재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나이가 들수록 대다수의 분들이 겪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혼자만 끙끙대다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친구들이 얘기를 꺼내면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고 친구가 병원에 먼저 가봐야 그제서야 따라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가장 기본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보는 능력인 배뇨 증상과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는 능력인 저장 증상,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배뇨 증상은 오줌빨이 약해지는 양뇨,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힘을 줘야 나온다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 옷을 입었는데 몇 방울이 조금 더 떨어진다거나,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렸는데 소변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요주저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장 증상은 낮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마려운데 참기가 어렵고 급해지는 급박뇨, 그리고 새벽에 자다가 자꾸 소변을 보러 깨게 되는 야간뇨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종류는 검사 결과와 증상에 따라서 어디를 초점으로 약을 쓰느냐, 전립선을 초점으로 방광 또는 신장 어디를 초점으로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약물인 알파 차단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약의 효과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좁아진 방광 출구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전립선부 요도를 약을 먹는 동안 넓혀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소변 줄기가 조금 더 세지고 잔뇨를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요. 통상 2주 정도 복용해보고 효과를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급부로 끊으면 효과가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요. 부작용은 역행성 사정이나 어지러움, 또 간혹은 코막힘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약을 끊으면 부작용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크기를 줄여주는 약은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수술 없이도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5-ARI,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흔히는 탈모약으로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약의 기전은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전 중간을 차단해 주는데 쉽게 설명해서 전립선의 밥줄을 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약 6달 이상 복용을 했을 때 전립선의 크기를 한 20%에서 3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약을 끊으면 다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약은 전립선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겪게 되는 발기력 저하나 사전 기능의 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작용들은 약을 끊으면 대부분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비가역적으로 발생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숨겨진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약을 드시면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치료를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수치만 감소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다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립선 암 진단이 필요한 PSA 수치가 애매하신 분들에서는 전문의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방광을 다스리는 약물인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과민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방광이 과활동성으로 변한 경우, 이 방광을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변을 자주 보는, 즉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는 능력이 저하된 경우인데요. 항콜린제, 베타3 작용제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항콜린제, 베타3 작용제 이런 약들은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급하게 마려울 때 처방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항콜린제는 변비나 입이 마르는 현상 또는 방광을 안정시켜 놓은 만큼 잔뇨가 다소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면서 약을 처방해 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약이 바로 이제 야간요에 대한 약입니다. 전립선 약이 아니고요. 방광약이 아니고 신장의 배설과 관련된 약입니다. 새벽에 자고 있을 때는 신장에서 소변을 배설하지 않고 몸 안에 담아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간요, 정확히는 야간 단요, 새벽에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소변을 농축시켜주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 능력을 보충해주는 약물인데요. 이 약은 그런 소변을 농축시키고 몸 안에 담아놓게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해질 농도가 간혹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젊은 분들은 대부분 괜찮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이 괜찮은지 추적을 하면서 처방을 드리는 편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는 것은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선택된 약물을 복용을 함으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약의 효과가 적으시거나 약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못 먹는 경우 등에서는 증상이 뚜렷하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약물 치료조차 안 하면 방광 변성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비대증을 진단받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